네, 이번 영상은 최근 지수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얼마 전에 시장 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뭐 이게 맞다고 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심하는 게 뭐 어떻게 조심하느냐,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뭐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일단 매수는 자제하고 일단 관망을 하며, 또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데 좀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이익 난 것도 좀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현금화를 좀 많이 했었고요. 일단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황을 좀 기술적으로 좀 체크해 보면은 일단 이렇게 좀 저점을 만든 부분을 지지를 못하고 단방에 지금 이탈을 했는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캔들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 구간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조정 파동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여기가 조금 여기보다는 안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또 자연스럽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일단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좀 여기보다는 좀 강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조금 정체되면서 겨우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만큼 좀 빠르게 빠졌고, 특히 이제 고점을 좀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머뭇고 있다가 바로 이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나온 게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큰 뭐 중기적 흐름에서는 조정 구간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는 뭐 60선을 지지했고, 이번에는 뭐 240선을 지지해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갈 것 같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시황을 조금 같이 보자면은 최근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뭐 MSCI 지수 리밸런싱 이슈가 있죠. 뭐 그래서 뭐 외국인이 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방위비 지금 협상이 있었는데 좀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미군 철수나 감축 이런 얘기들이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는 이제 미국에서 밝혔는데, 어쨌든 계속 잡음이 나온다는 건 좀 불확실성이 있고 증시에 그게 좀 악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시위가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이 상하원 통과를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1단계 부분 합의가 이번 달에 있을 거로 봤고, 특히 이제 17일 날 칠레에서 그게 예전에 예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취소됐지만, 그래도 그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계속 좀 잡음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인권법 관련 부분이 지금 나오면서 뭐 좀 잡음이 나오면서 그게 증시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좀 빠르게 좀 조정에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는 좀 특수하게 지소미아 관련 이슈, 뭐 미군 관련 방위비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빅텍도 올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상기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한 가지 악재가 더 추가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수가 좀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이해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거냐? 뭐 다음 주도 일단 뭐 오늘 만약에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가 되면은 다음 주에도 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인을 안 하고 계속 보류를 이제 할 텐데, 뭐 10일 정도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그게 이제 뉴스에 이런저런 뭐 소식통을 통해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또 무역 분쟁 뭐 부분적 합의에 대한 또 안 좋은 뉴스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여기를 좀 참고를 해 보면은 음,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연초에 4월 때 이제 고점을 만들고 이제 조정 파동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뭐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세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 지수 모양을 보면은 우리나라 좀 마찬가지로 좀 안 좋죠. 먼저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뒤늦게 안 좋아진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단기적인 저점을 만든 걸 지지 못하고 깨고 내려가서 일단은 돌파 시도를 했지만 내려온 상황이고 현재도 일단 여기 저점 부근을 좀 이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제 이탈하는 모습으로 나오면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안 좋을 가능성도 있고 또 시황으로 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계속 기술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점 이탈해가지고 좀 안 좋았었는데 곧바로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음, 좀 상황이 좀 괜찮아졌는데 그러면 그 연장성 선상에 있는 이제 여기까지 만약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한다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를 또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저점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 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가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잘하면은 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이천선은 항상 그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 받았던 이력도 있고 또 하향 이탈해가지고 급격하게 하락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중국 증시가 다음 주에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어, 둬야 되겠죠. 현재는 이제 조금 안 좋은 어떤 시황과 또 기술적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앞으로 예측한다고 해서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시황을 보면서 기술적 또 시황으로 뭔가 이제 진단을 했을 때 뭐 이게 맞냐 아니면 네가 말하는 게 틀리냐 이런 어떤 평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좀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걸 이제 결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 상황이라든지 기술적 흐름의 어떤 부정성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제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여기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안 좋은 신호가 나오면은 뭐 자금을 회수하고 비중을 좀 축소하고 현금화하고 좀 대기했다가 만약에 뭐 계속 하락하면 계속 관망이고요. 근데 하락했다가 이 신호가 나온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그게 저의 이제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응이 여기서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저한테는 관망 구간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전에 이제 많이 단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거는 뭐 이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뭔가 신호가 나오면은 주식을 하는 걸 좀 매수를 자제하고 멈췄다가 다시 좋아질 때 이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투자 매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좀 이걸 좀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이제 주봉으로 좀 살펴보면은
어, 일단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주로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고 연초까지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왔죠. 이때도 연말에 계속 연초까지 빠지다가 또 상승세로 갔고요. 이때는 좀 논외로 하고 작년에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연초부터 다시 상승했던 그런 장세였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또 시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지금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12월 달에 좀 얼마 안 남지 않아서 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연초까지 그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좀 개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많아지기도 하고 또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시황들이 또 안 좋게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12월 달 이런 범위 내에서는 조금 이제 굉장히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뭐 연초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 뭐 중간에 뭐 무역 분쟁 합의가 돼서 뭐 호재가 나온다면야 거기서 뭐 반등을 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제가 뭐 경제 상황을 계속 지표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방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도 그냥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금 저점을 여기다 만들었는데 고점이 지금 여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등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쭉 올라가서 여기를 돌파해야지 그게 반전 그 추세 반전의 신호로서 가장 정확한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점이 여기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고점이 이번에 높아졌어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좀 주변 상황이 안 좋겠고 12월 달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잘못하면은 이 추세가 다시 이 밑으로 또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 이게 추세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하락 추세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보는 시기는 저는 최소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술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번에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거의 미치지도 못하고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지수는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대외 여건 가지고만 뭐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데 사실 국내 정책적인 어떤 방향 때문에 내수 침체,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향 추세가 상당히 이제 완연합니다. 이거는 뭐 증시 차트를 좀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영향은 우리나라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다 그렇게 하향 추세로 가야 될 텐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고점을 만들고 이제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연초에 지금 고점을 만들었던 여기에서 지금 뭐 미치진 못하고 있어요. 더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하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중국과 차이가 그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추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9월 달부터 좀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이게 좀 중국과 좀 달랐던 모습인데요. 이때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이 이번에 이제 6조 원을 계속 매수하면서 올려놓은 그런 증시라고 볼 수 있고 이때 뭐 9월 달에는 중국 계속 이제 조정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동조하는 어느 정도 지금 차트가 좀 동조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외에 뭐 일본 뭐 경제 뭐 별로 안 좋다 막 얘기를 하는데 증시 보시면은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나스닥 뭐 미국 지수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연초에 맞는 고점을 다 돌파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연초에 맞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좀 보시면은 뭐 그리스도 그렇고, 네덜란드, 뭐 덴마크, 뭐 독일 경제 안 좋다고 하는데 연초 고점 지금 돌파해서 잘 가고 있죠. 뭐 러시아도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위스, 뭐 스페인, 뭐 유로스톡스 다 잘 가고 있죠. 뭐 인도, 뭐 인도네시아 다 추세가 뭐 이렇게 하락 추세는 아니잖아요. 완연한 우리나라처럼 완연한 하락 추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들이 거의 다 이제 유럽 선진국이라든지 뭐 일본 뭐 이런 데는 이제 연초 고점을 넘어서 계속 상승세로 잘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 코스피 지수만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좀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게 꼭 이제 대외 여건만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경제 지표를 자꾸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은 제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좀 반등이 나온 보합으로 좀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코스피는 일단 양봉이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아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니 이제 밑꼬리를 만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이런 식으로 좀 마감할 것 같고, 다음 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지 않고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조정을 받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어, 조심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요게 여기까지 다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좀 트레이딩 구간이라 보지, 뭐 그 전에 반등이 한 절반 정도 나왔다 다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조심스럽게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가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이 하락 추세가 조정인지 대세 하락인지는 전혀 지금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어떤 시황이나 이런 것들과 이런 지수 흐름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좀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악재들이 다 해소되고 뭐 다시 여기 올라오면은 트레이딩을 다시 해도 되겠구나가 되는 건데, 만약에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반등세가 약한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염려될 수 있는 거고, 또 시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뭐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저도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금색 구간을 만들어 놓은 이런 구간은 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스럽게 또 트레이딩을 해보고, 또 매도 사인이 나오면은 일단 좀 현금화 시켜서 관망하다가 이 신호가 나온 이 캔들 위로 다시 회복이 되면은 그땐 또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서 잘 적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제가 단톡방에다가 뭐 차트나 이런 것도 설명 올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최초로 이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잘 좀 조정으로 좀 마무리돼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좀 상승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저는 좀 계속 다음 주는 조심스럽게 시장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손실 없이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